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10월 들어서면서 부쩍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이 이번 가을 들어서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바람도 많이 불고 따뜻한 좀 차 한 잔이 생각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계절별로 마시기 좋은 차가 따로 있다고 또 하네요. 가을에는 어떤 차 좀 즐겨 드세요? 가을이 제철인 감잎을 이용한 감잎차가 그렇게 또 가을에 좋다고 하네요. 향도 좋지만 여러 가지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고요. 이뇨 자궁을 하기 때문에 붓기도 빼주고 또 갈증 해소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감은 가을에 수확하지만 감잎은 5, 6월에 딴 거를 좀 가장 즐겨 쓴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감잎이 비타민과 칼륨을 가장 많이 함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요즘에 티백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커피 말고 감리차 따뜻한 감리차 한잔 하시면서 VVIP 한 시간 동안 함께 또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유연타증권의 박우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옷을 점점 두껍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날씨가 쌀쌀해졌더라고요. 가을 좋아하세요, 차장님? 예, 더운 것보단 추운 게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더 나으세요? 예. 그래요. 가을이 근데 너무 짧아서 또 좋은 가을에 할 게 많잖아요. 또 불꽃 축제도 하고 여의도에서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금요일에 계획 있으세요? 금요일은 뭐 네. 방송 끝나면 네. 예, 다 계획이 있죠, 항상. 예, 항상 있는데. 네. 아까 불꽃축제 언급하셨는데 네. 제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러시죠, 참. 오히려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불꽃축제 잘 안 보거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쵸? 예, 이게 매년 네. 하니까 예, 오히려 그 시즌엔 다른 데로 좀 가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또 유난히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게 또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진단해 주시고 즐겁게 또 불금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 포트 상담 받아보실 분이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일교차도 커서 좀 건강 괜찮으세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예, 좋습니다. 네,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또 힘내서 주식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은 못 됐고 1년은 넘었고 그렇습니다. 1년 조금 넘으셨어요. 조금 늦게 시작하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뭐 직장은 혹시 실례지만 따로 다니세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고 그러면 주식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아마 좀 매매 진행하실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종목들 하신 지는 1년 조금 남짓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조금 매매를 하실까? 매매 스타일 좀 잡아가시는 중이실까요? 어떻게 매매하세요? 뭐 특별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 토마토 TV 열심히 보고 네, 추천 종목 같은 거 그런 거 관심 있게 봤다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그랬다가 제 나름대로 차트를 늘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시는 그걸 참고를 해서 네. 그 위치에 도달하면은 한번 사보고 그럽니다. 방송을 많이 또 저희 방송도 활용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HTS는 직접 만지면서 뭐 차트도 보고 하세요? 예. 네, 공부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HTS도 만드신다고 하니까 중기 매매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 종목 사면 한 2, 3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편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좀 단기 매매는 많이 안 하시고 계신가 봐요. 단기 매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단기 매매는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잘 몰라서 네. 손도 느리고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조금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고 방송을 추천을 통해서 종목들 잡으시고 네, 예. 매매하시면서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 한번 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셨던 부분 있으세요? 근데 차트는 네. 열심히 보니까 네. 대체로 이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구나 그런 것도 전 저점 뭐 전고점 그런 데로 나름대로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아직도 그 실적이라든지 네.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든지 그런 걸 찾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군요. 예, 사실 예. 턴어라운드 하는데 기준이 확실히 뭔지도 조금 모르겠고 아리송하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연결되셨으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포트 상담도 좀 저희한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사장님, 네. 사장님 일단 한 1년 조금 넘으셨다고 하는데 나한테 맞게 빠른 매매는 못 하신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셔서 중기 매매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펀더멘탈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이제 네. 직업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쎄요, 이제 들어오고 받는 이제 정보 자체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면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사실은 펀드멘탈에 대한 밸류에 대한 그러한 분석은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재무제표를 실제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봐보시면 그렇게 이제 일반 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 지금 뭐 각 증권사 HTS에 사실은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 업데이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실적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이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턴어라운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사실 실적 베이스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꾸준하게 흑자를 나다가 그 흑자의 규모가 커지는 기업보다도 적자에서 흑자로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그러한 구간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크게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는 그러한 노력은 사실은 시장에 진입되어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될, 병행하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는 사실은 좀 부지런하게 꾸준히 내용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 모두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뭐 이 기업이 올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알려주는 데도 없고요. 사실은 대신 참고하실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컨센서스라는 부분인데요. 각 기업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각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고 이 보고서들의 총 집합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되기 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좀 판가름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부지런하게 기업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성장님 턴어라운드 좀 기준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잡히셨어요? 좀 어떠세요? 설명드렸는데. 예, 이제 네. 이해가 조금 갑니다. 네, 재무제표도 뭐 보기 쉽지는 않지만 또 공부 많이 하시면서 펀더멘털 분석에는 가장 또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니까요. 재무제표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트에 들고 계신 종목들 보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자세하게 더 도와드릴게요. 포트 종목들 알려주실까요? 예, 네. 항공우주 네, 8만 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예, 앱젠 29,700원에 20%. 네, CMG 제약 2,900원에 20%. 현금 30% 그렇습니다. 현금도 꽤 들고 계시고 이 세 종목은 보유하신 지 지금 중장기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되셨어요? 한 몇 달 정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을 조금 안 됐습니다. 조금 안 됐고, 그 정도 들고 계시군요.
네. 예, 2주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중장기 매매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 중 코멘트 들어보시면서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 요거 여부도 좀 판단해 보시면 또 좋겠어요. 예, 그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부터 여쭤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릴 텐데요. 예, 예. 일단은 뭐 단순하게 홀딩을 할 것이냐 내지는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 조금 스킬적인 부분을 첨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개괄적으로 이 세 종목 셋 다 나쁘진 않아요. 종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를 깔고 가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에 대한 피킹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종목별로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일단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종목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한 8월 달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업종의 리밸런싱, 업종의 재평가도 시장에서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는 모습, 거기에 내년, 내후년 까지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분석들이 힘을 더하면서 사실은 주가 자체가 장기적인 랠리를 좀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져갔었는데 사실 8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진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악재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한국형 전투기죠. KF-X 사업이 좀 난항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단기적으로 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 일단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기관 쪽에서 일단 손절성 물량이 일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KFX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 진행 사항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안 좋은 내용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내용들을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움직임 자체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새로 제기가 됐다라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기관의 손절성 물량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사실은 과거처럼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은 가격별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파락이 발생한 지역이죠. 8만 원 부근이에요. 뭐 공교롭게 이제 매수가 부근이신데요. 일단 사실 이번 단기 반등의 최대 목표치는 8만 원, 그 이상까지 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8만 원 언저리를 단기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하시고 이 부근에서 일단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요. 밑에서 다시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담을 때는 7만 원 언더에서 좀 싸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정도 매도 그리고 7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좀 중기로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업종에 대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싸게 접근을 하셔야지 중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예. 일단 웹젠은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시세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 당장 실적이 나왔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 웹젠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가장 최초에 만들었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뮤
라는 게임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RP 게임 전민기적이 히트를 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실적 베이스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주가는 현재 실적으로도 사실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은 맞는데 제가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규 라인업이 꾸준하게 좀 출시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보통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한창 인기를 끌고 매출이 발생이 되고 나서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뭐 경쟁사의 뭐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수명 자체가 이제 길진 않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웹젠이라는 회사가 뮤에 기반한 게임 이후에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게임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웹젠 같은 경우는 뮤의 이제 RP 게임 전민기적으로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뮤를 또 활용한 뮤 오리진이란 게임으로 다시 실적을 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뭐 전민기적이나 뮤 오리진이나 모두 모티브는 뮤라는 원래 웹젠이라는 회사가 가장 최초에 만들었던 그러한 MMORPG 게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신규 라인업이 다소 부족하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좀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을 먹고 사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웹젠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적은 안 나오지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신규 라인업이 탄탄한 그러한 게임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쉽게 무너질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은 어쨌든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표가를 적당하게 설정을 하시고 다른 게임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는 현재 31,500원인데요. 일단 현재 구간 자체는 이제 삼각 수렴 형태로 조금 더 수렴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 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한 35,000원까지는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 부근을 일단 목표치로 설정을 하시고 그 부근에 오시면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이동, 같은 업종 내에서의 종목 이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CMG제약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매수가시죠. 근데 역시나 이제 웹젠하고 좀 비슷하게 차트상으로는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금일 자리가 좀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물론 윗꼬리가 약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삼각 수렴 형태의 거의 막바지 국면에 도달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은 당장의 실적은 사실 별로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0월 달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신규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규 제품, 신규 의약품에 대한 그런 라인업이 좀 기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실적은 별로였고 작년, 재작년 다 전부 실적 별로였는데 올 하반기 10월 달 이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그러한 제약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당장 좀 먼 미래의 성장성이 아니라 당장 성장성을 어느 정도 수치로 좀 확인을 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시세를 내줄 수 있다. 현재 밸류와는 무관하게 시세 분출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도 사실은 제약업종 자체가 지금 한 2달, 3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사실 CMG제약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는 CMG제약은 한번 홀딩을 해서 한번 좀 대시세를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도 현재 구간에서는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2,900원 매수가에 현재 2,900원 현재가인데요. 현재 구간은 그냥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뚫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따로 목표가는 설정을 하지 않겠지만 굳이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정고점이 3,800원이고요. 일단 정고점을 벗겨낸다면 한 5,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홀딩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굳이 이제 손절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 나오는 구간
2,500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0원 정도가 이탈이 되거나 혹시 이제 붕괴가 좀 우려가 된다면 2,500원 부근에선 매도를 하시고 2,000원 부근에서 다시 접근하는 이러한 전략도 병행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세 종목을 들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종목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현금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 세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비중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로 가장 좋게 말씀드린 건 CMG 제약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이게 성향에 따라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CMG 제약 같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삼각 수렴의 하단부에서는 조금 더 담아볼 그러한 요량은 있습니다. 예. 20% 정도 들고 계신데 워낙에 또 종목에 대한 또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사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장님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주 매매 좀 자주 하셨어요? 시장 굉장히 좋을 때 상반기에 좀 해보셨어요? 예. 네. 에스텍 파마라는 거예요. 그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내셨군요. 예, 그거 조금 샀다가 지금 팔았는데. 네. 그 지금 재매수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세요? 네. 에스텍 파마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거 지금 사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그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회사도 한번 한 차례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원 언저리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무난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흔쾌하게 사도 된다라고 답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예, 네, 수익도 한번 많이 내셨던 종목인데 계속 또 좋은 인연 좀 이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봐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GMC 제약은 네. 얼마의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고. 정확하게 조금 더 가격 잡아드릴까요?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더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면 한 2,7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700원 부근에선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신 2,700원 부근에서 더 사신다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2,500원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최소한 2,700원에 접근한 물량이라도 일단 손절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담아보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2,7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저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좀 게시판이 약간 평소보다는 한산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서 종목들 좀 많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밖에 계시더라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증권통 이용해서도 게시판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토비원님께서는 동화약품 또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요. 유비케어 올라왔네요. 노고무통 현대전력님, 트런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게시판도 자세하게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